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니면 나이 들어 찾아오는 병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바로 내 착한 마음이 시험대에 오를 때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말들 속에는 늘 사정이 있었고 저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못했어요.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고 또 기업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 착함을 발판 삼아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요. 결국 남을 도우려던 제 마음이 오히려 저를 더 약하게 만들고 제 삶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더 나약해지고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착한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누군가를 돕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게 된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착함이란 건 단순히 베푸는 게 아니라 제대로 베풀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착함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 내리면 튼튼한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지만 잡초 무성한 땅에 던져지면 뿌리째 뽑혀버리죠. 씨앗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씨앗을 어디에 심느냐는 겁니다. 착한 마음은 분명 미덕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니 인간이란 존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 덕분이었어요. 그러나 분별 없는 착함은 약점이 됩니다. 남을 돕되 내 삶까지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 거절할 줄 아는 용기, 책임과 원칙이 결합된 착함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착함은 지금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이 급하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더 나약해지고 더 무책임해졌어요. 일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제게 의존하는 모습이 더 깊어졌습니다. 급여일이 되기도 전에 미리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도움은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힘을 남겨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그를 도운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그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물고기를 주고 있었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가 있으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도움을 받고 나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계획입니까? 처음에는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죠. 그들의 인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분별 있는 착함입니다. 도와야 할 사람과 스스로 일어서도록 내버려둬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편한 길을 찾는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인연이 거절 한 번으로 끊어진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서로의 한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착한 마음은 꽃과 같지만은 꽃밭에는 반드시 울타리와 가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원칙이고 그 가시가 바로 단호함이에요. 울타리 없는 꽃밭은 아무나 들어와 짓밟고 갑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누구에게나 꺾이고 말죠.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에게 무한정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조직 전체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 자녀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무너지지는 마라. 착하다는 건 속이지 않는 것이지 내가 속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데 평생을 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할 사람과 선을 그어야 할 사람.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조직도 무너지고 나 자신도 무너집니다. 함께 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하고 좋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죠.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언젠가는 자기 방식으로 갚으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선을 그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덜 도와줘도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이죠. 제가 젊었을 때는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믿었고 모든 어려움에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했고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은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게 되었어요.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그 불씨를 잘 지키면은 따뜻한 난로가 되어 자신과 주변을 살리지만
잘못 두면은 집을 통째로 태우는 화재가 됩니다. 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을 다루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결정 중 하나가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 사람을 조직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조직 전체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안고 가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결국 조직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착함이란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평함이고 진짜 착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 없는 착함은 그저 우유부단함이에요. 원칙 없는 배려는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일입니다. 한 선배가 늘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사는 그 선배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야지. 처음에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퍼진 겁니다. 결국 그 부서 전체의 기강이 무너졌죠. 한 사람에 대한 예외가 조직 전체를 흔든 겁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배려는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 선배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계속 지각을 묵인해 주는 게 아니라 출근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을 조정해 준다거나 회사 근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다. 저는 삼성을 이끌면서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게,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평하게, 집안이 어렵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든 일단 회사에 들어온 이상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오히려 공평하다고 느낀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잣대가 적용되니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착함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착함입니까? 기준 없는 착함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직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누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회사 돈을 써서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언뜻 보면 훌륭한 리더 같았죠. 그런데 그 회사는 결국 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받으니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가는 일이 반복되니 재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이 회사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인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요. 사람을 아끼되 원칙을 잃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여러 가지 제도였습니다. 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체계, 투명한 인사 기준, 예외 없는 규칙 적용 같은 것들이죠. 처음에는 삼성이 너무 차갑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원칙 덕분에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어요. 직원들도 나중에는 이해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착함과 원칙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원칙 있는 착함이야말로 진짜 착함입니다. 그 순간에는 차갑게 느껴질지 몰라도 길게 보면은 모두를 위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은 지금 어떤 불씨입니까? 당신을 지키는 불씨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태우는 불씨입니까? 제가 가장 힘들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라는 말 쉽게 하십니까? 저는 젊은 시절 그 말을 참 못했어요.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는 게 마치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니 허술했습니다. 성공 가능성도 낮아 보였죠. 하지만 오랜 친구였고 그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친구는 돈을 갚지 못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우정도 끝이 났죠. 제가 돈을 빌려준 게 오히려 관계를 망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는 것을요. 자네 사업 계획은 위험해 보이네.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함께 계획을 다시 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제시했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는 길일 수 있어요. 잘못된 부탁을 들어주는 건 그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한 임원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왔어요.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많은 준비를 해온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성이 없었어요. 투자하면은 손해를 볼 게 뻔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유는 이렇고 저렇습니다. 그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제 설명을 듣고 이해했어요. 1년 뒤 그 임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그때 말씀 덕분에 다시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장 조사도 철저했고 실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저는 승인했고 그 사업은 성공했죠. 만약 제가 첫 번째 아이템을 그냥 승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감을 잃었을 겁니다. 회사도 손해를 봤을 거고요. 제 거절이 오히려 그를 성장시킨 겁니다. 거절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안 돼라고만 하면 상대방은 상처받아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지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보완하면은 가능할 것 같네라고 말하면 다릅니다. 거절이 아니라 조언이 되는 거죠. 저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내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진짜 일꾼이다. 상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냥 거절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절해야 되죠. 여러분도 연습해 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거절해 보세요. 내키지 않는 약속, 무리한 부탁,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은 모임,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겁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인연은 거절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할 줄 아는 관계가 되는 거죠. 반대로 거절 한 번에 떠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겁니다.